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장 초음파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장 초음파가 지난 9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의 의미는 암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 질환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심장 초음파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서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겠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참고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시 검색에 심장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 고시 2021-231 행위로 검색이 되고요. 이 기준을 누르시면 보험 인정 기준 상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급여 기준이라든가 관련 질의 응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의 급여 기준을 일단 보시면 고시의 적용일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초음파는 일단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정 방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80%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인에서 보시면 가해 기준에서는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급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이 되고 동일 부위 상병이라고 해도 만일 증상의 변화라든가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별개의 에피소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환자가 MI로 의심돼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특별히 MI는 아니고 환자의 국소적인 월 모션 앱노멀리티가 있어서 초음파를 급여로 적용을 했으면 30일 이후에 환자가 만약에 판막 질환이 의심돼서 심장 초음파를 한다면 급여가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소견이라고 해도 환자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심장 초음파를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증상이 진행이 돼서 국소벽의 운동 변화가 훨씬 더 떨어지고 흉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는 이런 증상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판단에 따라서 여기 2번을 한다고 해도 급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복부 초음파도 그렇고 이벤트당 1번은 급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이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연 1회 보험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2번은 국소벽 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이렇게 3번은 판막 기능 이상, 즉 중등도 이상의 판막 기능 이상 환자일 때, 4번 경과 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5번 개심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로서 1회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제 가와 나의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초음파의 급여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 1회라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 들면 1번의 케이스로 심장 초음파를 12월 31일에 하고 이 같은 환자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1월 2일 날 심장 초음파를 해도 인정은 되겠죠. 그렇게 팔로우업을 하진 않겠지만 회계연도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급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경과관찰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을 해도 일단 인정은 된다는 얘기겠죠.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 초음파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럽 심장학회나 유럽 마취학회의 지침에 따른 고위험 진단명, 그리고 고위험 수술명에 해당된 경우, 그리고 미국 마취과학회 분류가 있어요. ASA Physical Status Class 3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 급여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술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전신 상태가 현저히 불량해서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도 급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 관련 Q&A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 단순 초음파를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의 단순 초음파는 심장 초음파의 진단 검사로 되어 있는 단순 초음파와는 다릅니다. 코드도 다르고 수가도 다르겠죠. 이 부분 코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1, 2, 3, 4 그 이후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를 할 때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즉 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의사 또는 보조 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고시 시행일 2021년 9월 1일이 되겠죠. 3개월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비급여로 심장초음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앞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에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유럽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Revised Cardiac Risk Index라고 있습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Heart Failure, Stroke 또는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리고 Renal Dysfunction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 환자들, 이 5기준 중에 하나에 속한 환자이거나 또는 수술의 위험도가 5% 이상인 하이리스크의 수술들, 그래서 만약에 1차 의료기관에서 적용을 한다면 하이리스크의 수술 환자보다는 이런 고위험 기준의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 의뢰를 받아서 심장 초음파를 하고 급여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테이블 4에 Revised Cardiac Risk Index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이 환자에 대해서만 에코를 하실 때 급여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에서 보면 이 미국 마취과 학회인데요. AS1부터 ASA6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ASA3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 급여 적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AS4만 해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에코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ASA4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중증 질환이에요. 예를 들면 sepsis라든가 DIC, ESRD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의료기관에서 에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AS3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 가이드라인의 환자들하고 많이 겹치죠. 몇 가지만 보시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COPD, 그리고 비만도가 BMI가 40 이상인 고도 비만들, 활동성 간염, 이런 경우가 AS3에 해당하고, 만약에 이 AS3에 해당하는 환자가 심장 초음파를 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죠. AS3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프리옵 이밸리에이션이 필요할 때 의뢰를 받으시게 된다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로 심장 초음파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초음파를 급여 기준에 해당할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잠시 알아보면, 우선 다른 초음파와 달리 이 심장 초음파는 반드시 검사 의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검사 의사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획득해야 되는 표준 영상의 범위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다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독 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제한적 초음파는 주로 다른 초음파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심장 초음파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단순하고 일반하고 전문 초음파가 있습니다. 어떠한 심초음파든 가슴 주위, 즉 좌흉골연, 심천부, 흉골 하부, 흉골 상연에서 탐촉자를 이용해서 심장을 관찰해야 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윈도우에서 영상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초음파 먼저 보시면, 조건은 우리가 이면성 또는 M모드 심초음파를 이용해서 좌심실 박출량, LV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유관 측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인 방법으로도 눈으로 보고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죠. 이젝션 프랙션이 40% 정도 되겠다 또는 50% 되겠다, 이렇게 유관 측정 방법을 적용해서 값을 넣어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심낭 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과 페리카디얼 이퓨전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이 단순 초음파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표준 영상은 우리가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을 반드시 획득하고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숏 엑시스, 그리고 어피컬 4챔버, 2챔버, 5챔버, 그 다음에 다른 뷰 해서 5개 정도 영상이 필요하겠죠. 일반 초음파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면성 M모드, 도플러, 심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순 초음파에서 필요했던 검사 외에 좌심실의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 대동맥의 직경, 좌심실 이완 기능, 그리고 판막 질환의 정성적 평가, 일반 심초음파에 포함된 그러한 평가 요소고요. 마찬가지로 단순 초음파의 표준 영상과 함께 좌심방, 우심방, 대동맥, 하대정맥, 심장 판막 영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좌심실 이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모판에 유입 혈류 간헐파 초음파 도플러라고, 말이 한글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마이트럴 밸브의 인플로우의 PW 도플러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 정지 영상, 그리고 판막 질환의 정성 평가를 위한 컬러 도플러 영상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반 초음파의 평가 항목과 좌심실의 국소벽 운동평가라든지 스트레인을 이용한 심근 기능의 정밀평가, 또는 3차원 심초음파를 위한 심실 용적 또는 심장 내 구조의 평가, 그리고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음파의 표준 영상과 함께 최소 1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전문 초음파를 해보면 판막 기능의 평가만 해도 이런 영상 획득은 충분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전문 초음파에서는 이 앞서서 4가지 평가 요소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좌심실 국소벽 운동평가와 라의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나와 다는 그 에코의 어떤 장비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2차나 3차 의료기관 병원급에 갔을 때 많이 주로 하고 청구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가와 라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의 전문 초음파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요소에 맞게끔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심실 국소벽 운동 평가를 보시면 흉골연 장축 단면도라든가 단축 단면도, 그 다음에 심천부 영상, 그 다음에 심천부 확대 영상, 이렇게 해서 각 세그멘트별로 운동벽을 평가해서 노멀부터 디스카네지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값을 주시는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고요. 판막의 기능의 정량적 평가는 아시겠지만 보통 아ortic 밸브라든가 mitral 밸브, pulmonary 밸브, tricuspid 밸브에서 각종의 어떤 컬러, 그다음에 간헐파, 연소파 도표를 이용해서 판막의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정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초음파 분류별 측정 평가 항목을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단순 초음파는 이젝션 프랙션, 페리카디얼 이피전의 유무와 양 이렇게 되고요. 일반 초음파는 앞서서 단순 초음파에서 했던 두 가지 평가 요소 위에 좌심실 이완기말 직경, 심실 두께, 좌심방 크기, 상행 대동맥 직경, 판막 질환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심실의 이완 기능과 좌심실의 충만압, 그리고 심장 내 단락 유무와 종양 유무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의 평가 요소에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한 가지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하고 4번이 1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밀 초음파의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초음파의 분류별 보험코드 및 가격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서 기본 초음파에 속해 있는 단순 초음파와 진단 초음파에 속해 있는 경흉부 단순 초음파, 이 분류가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단순 초음파 1, 2는 기존의 복부 초음파나 다른 초음파에서 분류했던 처치나 어떤 장기 확인의 목적의 그런 초음파의 요소와 동일하고요. 코드도 같습니다. 진단 초음파에 있는 단순 초음파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젝션 프랙션과 페리카디얼 이퓨전의 양을 측정하는 그 단순 초음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진단 초음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경흉부 단순은 82,000원 정도, 일반 초음파가 129,000원 정도, 경흉부 전문 초음파는 188,000원 정도 이렇게 되죠. 1,000원 단위 미만에서 절삭을 했을 때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보시면 이게 의원 15% 가산 포함해서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초음파는 한 23,000원 정도, 일반 초음파는 44,000원, 전문 초음파가 65,000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고시 적용하기 전에 비급여로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가격인데요. 7만원 정도 환자들에게 전액 본인 부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만원을 환자한테 받고도 일반 초음파 정도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전문 초음파처럼 이렇게 복잡한 초음파를 환자한테 충분히 제공하고도 가격은 65,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나오니까, 물론 환자한테도 좀 저렴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한테 심장 초음파를 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한전 초음파는 이제 그 횟수라든가 그 환자의 진단명 또는 정도가 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경과 관찰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인데, 보통 본인 부담 80%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37,000원, 59,000원, 그 다음에 86,000원 정도 이렇게 초음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할 때 급여가 되면서 기존에 심장 초음파를 했던 비급여의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렴한 측면이 있어서 환자들에게도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아시고, 심장 초음파의 구분과 각 코드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잘 판단해 주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심장 초음파도 그 진단 초음파 요소가 있고 기본 초음파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 초음파는 우리가 해부학적 부위로 전부 확인을 해야 되고, 영상도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를 해야 되고,
판독소변서도 별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고시 기준에 따라서 표준 영상 항목을 시행도록 권고가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이 기본 초음파는 단순 2로 나누어지고, 이거는 시술 목적이라든가 또는 장기의 일부 부위 확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은 필요한 부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남겨도 되고, 판독소견서 대신에 진료기록부 등 검사 결과 기재만 하셔도 됩니다. 제한적 초음파는 위에 있는 해부학적 부위를 보는 이 부분하고 다른 거는 문제되는 위주로 본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상복부 초음파나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계, 유방 초음파 다 동일하겠죠.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본 초음파에 속하는 심초음파와 그 다음에 단순 심초음파로 분류된 진단 초음파는 구분이 다르다는 거 앞서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시면 단순 초음파에서는 페리카디알 이퓨전의 평가, 이젝션 프랙션의 정성 측정 및 평가, 두 가지 요소만 기재하시고 사진에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최소 5장 필요하겠습니다. 기록지에서는 여기 이젝션 프랙션과 페리카디알 이퓨전 이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시고 기록에 남기시면 되고요. 일반 초음파는 좌심방 대동맥의 크기를 볼 수 있는 파라스트럴 숏 엑시스 뷰의 아래쪽에서 레프트 벤트리클 레벨에서 숏 엑시스로 하는 어떤 좌심실의 이완기말 직경과 심실 두께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롱엑시스 뷰에서 측정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뷰에서 하든 좌심실 이완기말 직경과 심실 두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판막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정성으로 평가를 해서 기록에 남긴다는 거. 그리고 좌심실의 이완 기능, 그래서 EA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게 들어가고, 아울러서 좌심실 충만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티슈 도플러 시행하고 기록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초음파의 평가 요소는 일단은 그 메저먼트라고 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칸하고, 아래쪽에 peak E 벨로시티와 A 벨로시티 기록하고, 그 다음에 E 프라임 기록하는 부분을 채우시면 되고, 각 LV라든가 RV, 에이트리움, 아오틱트, 에오르타의 그런 평가 요소들을 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브 에리어에서는 초록색의 정성적인 평가 기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에코의 기록 단순 일반 전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초음파는 주로 이제 그 판막 질환의 평가 요소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R의 경우에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AV 맥스 프레셔라든가 DT 타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요소들, 그 예외에 ERO라든가 아오르틱 리거지테이션의 시비어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기록하시고, 이거에 준해서 AR의 시비어리티를 판독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과 결과물, 사진들을 남겨두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TR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R을 평가하기 위해서 TR Vmax라든가 ERO라든가 또는 TR의 볼륨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모든 비호와 평가값, 판정값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전문 초음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없지만 그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가 있는 이스케믹 환자에서도 월 모션 앱노멀리티를 국소적 운동 평가를 하셔서 포화를 값을 적용을 해서 평가하시고 기록하시면 그것도 전문 초음파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아마 그 국소적 벽 운동 능력 평가와 판막 질환의 정량적 평가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문 초음파를 실시하고, 이 실시한 값을 입력해서 평가했을 때 전문 초음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초음파는 앞에서 했던 일반 초음파의 평가 요소에 여기 일반 전문 초음파의 밸브라고 되어 있는 그 상단에 정량적 평가 값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 값에 의해서 밸브의 기능들을 정성적인 평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초음파와 전문 초음파의 밸브 기능의 차이는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초음파는 초록색은 그냥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고,
전문 초음파는 각각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값들을 다 기록하시고 이 정량적인 평가값에 의해서 기반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판막이 아니고 Regional Wall Motion Analysis를 했을 때 아래쪽에 해당하는 세 가지 basal, mid, apical 레벨의 각각 anterior, anteroseptal, anterior, anterolateral, posterolateral, inferior, inferoseptal 이렇게 되어 있지만 apical은 또 우리가 부위를 네 군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군데 또는 다섯 분류가 가능하기도 하고 위에 6개, 그래서 토탈 17 또는 16 세그먼트의 벽 운동을 평가를 해서 기록하시면 전문 초음파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3D 심초음파 요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스트레인 평가를 해서 전문 초음파 청구하는 것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문 초음파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심장 초음파는 첫 번째, 심장 초음파의 급여 기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내가 심장 초음파를 하려는 환자가 진단 목적인지 또는 경과 관찰인지 소아인지 수술 전 환자인지 급여가 되는 그런 요소를 확인해 보시고, 환자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로 해야 되고 비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비급여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심장 초음파 구분이 단순, 일반, 전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히 이제 단순 초음파는 진단 검사도 있고 평가 요소에 단순 초음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 단순, 일반, 전문 초음파를 주로 하겠죠. 그래서 검사 방법을 잘 확인을 하시고, 환자를 내가 어떤 검사를 할지는 사실 단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순에서 일반으로 진행되거나 일반에서 전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마지막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일반 초음파의 평가 요소를 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으로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문 초음파로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반 초음파의 그런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단순 초음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 초음파의 청구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일반 초음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검사의가 반드시 심장부의 영상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로 제작한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심초음파 결과 작성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을 잘 작성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초음파 결과지에서 작성한 결과지를 청구 시에 판독소견서, 기타 특정 내역의 판독소견서를 연계해서 기재 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급여로 심장 초음파를 할 때 동의서 획득하는 거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동의서는 의사가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직원이 받아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초음파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심장 초음파의 수가도 앞서서 보신 것처럼 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급여를 했던 심장 초음파의 그런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본인 부담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심장 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심장 초음파의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신 다음에 결과지를 작성하는 것까지 잘 배우시면 아무래도 심장 초음파는 심장내과 환자의 심장 환자의 어떤 꽃이 되는 전문 진단 분야이겠죠.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점점 더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될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의 하펠리어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당뇨, 고혈압 컴바인 돼 가지고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가 밸뉼라 하트 디지즈 환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심잡음이 들리고 하펠리어의 증상도 어느 정도 있고 올드에이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잘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상급기관에 연계해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오늘 그 고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심장 초음파의 전반적인 그런 고시 기준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